정력이 좋아요. 여기도 또 정력 얘기가 나오네. 항암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약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식용 가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혈압도 내려주고 눈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초 기행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천수산 약초 연구 회원들과 함께하는 약초 기행. 오늘은 서울입니다. 봄이 되었기 때문에 약초들이 이 근방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 보시면 노란색 꽃이 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복수초. 이 복수초가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해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약이긴 하지만 약으로 쓰기에는 너무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만 있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입니다. 강심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 이 식물 이름이 뭘까요? 비름의 한 종류? 비름? 네. 아, 비름이 아니고 이 나물이 삼립국화입니다. 이 작았을 때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이보다 예쁘다. 자라도 먹을 수 있어요. 이맘때도 먹을 수 있고. 삼립국화는 약용 가치가 있긴 있는데 약용보다는 식용 가치로 많이 사용을 하죠. 나물 먹어보신 분? 네, 저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날로 먹어도 되고 김밥 싸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어도 되고 김치 담가도 되고 되게 맛있어요. 삼립국화 항암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약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식용 가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삼립국화 묵나물 되나요? 네, 묵나물 좋습니다. 묵나물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으로 봤을 때 매일 먹으면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몸을 젊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립국화의 로즈마린산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즈마린산이 여러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암 작용이에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번식력이 좋아서 텃밭에다 심으면 다른 농산물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 잡초 잡는데 최고입니다. 잡초 잡는. 네. 다음 약초를 보러 갈게요. 다음 약초는 저도 신기한데요. 이 공원에 제가 자주 오지만 못 봤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지금 꽃이 펴 있죠. 깽깽이 풀입니다. 아, 이름 생소하죠? 네. 근데 꽃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이 깽깽이 풀의 뿌리가 약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황연. 근데 이 전통적으로 황련은 쓴맛이 강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황련과 이 깽깽이 풀의 뿌리, 모황련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효능은 비슷한 게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 장염, 구내염 등등 여러 가지 염증을 없애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꽃이에요. 이거 금방 또 없어집니다. 깽깽이 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것도 근데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약재로 유통이 안 돼요. 상용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약초 방송, 약초 기행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약초 갈게요. 자, 이번 약초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꽃대를 약으로 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꽃이 없잖아요. 네. 잎만 나온 상태예요. 그것도 새순이 나온 상태라서 보면은 그냥 잡초이지 약이라고 생각 못 해요. 앞에 보이는 이게 꿀풀이거든요. 꿀풀은 보라색 꽃이 피잖아요. 그 진짜 꿀이 나오잖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네. 꿀이니까 맛있지. 근데 이 잎에 주목을 하세요. 이제 봄이니까 이 잎을 하나씩 따서 한번 먹어보실래요? 쓴맛이 나면서 느낌은 약간 미끄럽다고. 근데 쓴맛이 강한 쓴맛은 아니죠? 네. 강한 쓴맛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쓴맛이에요. 그냥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쓰지도 않고 먹을 만한데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맛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진짜요? 약간의 쓴맛이 있지 않아요? 네, 약간의 쓴맛이 있는데 뒤끝이 그러네요. 뒤끝이. 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꿀풀이죠. 꿀풀의 꽃대를 우리가 약으로 쓸 때 하고초라고 그래요. 하고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쓰는 약이에요. 이게 하고초가 혈압도 내려주고 눈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맛을 봤잖아요.
나물로 먹습니다. 이거 나물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물 역시 혈압도 내려주고 눈에도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봄에는 나물로 먹는다. 그리고 여름에는 꽃대를 채취해가지고 약으로 사용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 이제 아픈 사람들, 안압이 높아진 사람들, 녹내장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초. 나물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는 공원이니까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들에 나가면은 많이 못 봐, 이거를. 막 이렇게 군집해서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 자, 다음 약초 갑니다. 지금 이 바닥에 있는 하얀 꽃이 펴 있죠. 사실 제가 약초 교수지만 이거 그냥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약으로 쓰지도 않고 저는 기억 속에 없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우리 숙모님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걸 찍은 적이 있어요, 영상을.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물로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 주변에 많거든요. 도심 주변에도 많아요. 이름이 뭐죠, 이게? 별꽃. 별꽃입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별꽃이 시골에도 많지만 도심에도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가 인접한 산이잖아요. 등산로 근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 별꽃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 의서에 또 나와요. 약효가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나물로 먹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약으로도 사용했고 나물로도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숙모님께서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서 뜯으면은 많은 양을 또 채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단에 올리기가 너무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별꽃입니다, 별꽃. 오늘 마지막 약초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핀 꽃 많이 있죠? 무슨 꽃인가요? 산수유 꽃입니다. 산수유하고 혼동되는 노란색 꽃. 생강나무.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산수유꽃은 끝에 피고, 예. 가지 끝에 피고, 네, 생강꽃은 중간에. 중간에, 가지 중간에 피고. 네. 오, 방금 배웠어요. 방금 배웠어요, 어쩐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나무 숲이 이 줄기를 보면은 산수유는 너덜너덜합니다. 한마디로 너덜너덜. 나무의 숲이가 네, 너덜너덜. 너덜너덜. 그다음에 생강나무는 생강나무는 매끈하고 약간 녹색. 그렇죠. 그렇게. 매끈합니다. 네, 매끈하고요. 예, 또 다른 특징 있나요? 또 하나는 산수유는 우리가 사는 인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생강나무는 산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생강향. 생강나무는 생강향기가 나고 산수유 향기가 나죠. 산수유는 약용 부위가 어디입니까? 열매. 지금 이제 가을쯤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붉게 익은 그 열매가 약이죠. 어디에 씁니까? 어떤 증상에 사용할 수 있나요? 수렴하는 거. 아휴, 좀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수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약이 좋아요. 여기도 또 정력 얘기가 나오네. 산수유는 방금 여기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축을 시키는 효능이 좋은데, 그렇다면 수축이 안 되는 곳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에 많이 사용할 수 있냐면, 방금 정력에도,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기운이 딸리고 노약해지고 해서 정액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늙어서 그래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딱 수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요실금 이런 근력이 떨어졌을 때 딱 수축을 시켜주는 그 효능을 보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근력이 떨어진다고 했죠, 방금. 그럼 근력이 떨어지면은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겨요.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수유는 관절이 아플 때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산수유만 사용하진 않지만 보조적으로 다른 약하고 관절통에 쓰는 약 있잖아요. 그런 약과 함께 사용하면은 관절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은 거죠. 약초 방송, 우리 약초 기행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을 어떻게 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